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하루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실수겠지 싶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마치 이사 왔던 그 첫날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사 오셨어요? 새 집은 어때요? 저는 소리를 죽이고 재빨리 지우 방으로 가 문고리를 잡고 숨죽였습니다. 그때 지우 가방에 달린 토끼 키링이었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어요. 이건 뭐지?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의 초인종 소리는 10분 동안 미친 듯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굴까요? 이사한 지 하루 만에 새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미소에 왜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을까요? 그리고 이 토끼 키링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6개월 동안 제가 겪은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 남자를 처음 만난 6개월 전부터 시작합니다. 이사를 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꼭 한 달 뒤였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 넓지도 않고 햇빛도 조금 부족했지만 저한테는 다시 시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우 손을 잡고 첫 번째 박스를 들고 들어가던 그 순간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양새. 미소가 참 넉넉해 보였어요. 어머, 이사 오셨어요? 짐이 많으신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으신데 혼자 하시기엔 많아 보이는데요? 저 어차피 시간 많아요. 뭔가 계속 곁에 있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 첫날이었고 이 동네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 그냥 막연히 넘겼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여니 반찬통 3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요.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달지 않게 만들었어요. 냄새가 구수했습니다. 지우가 달려왔어요. 맛있겠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웃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좋은 이웃이구나. 그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는 솔직히 그냥 평범했어요.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지우가 아프다고 했더니 이온 음료를 문 앞에 두고 갔고 한 번은 택배를 대신 받아두기도 했어요.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제게는 든든한 이웃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 나갔는데 그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같은 공원을 쓰나 보지. 그 다음 주엔 마트 과일 코너에서 마주쳤어요. 하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왔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씩씩대며 올라가는데 그 남자가 내려오다 저를 봤습니다. 아이고,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혼자 다 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짐을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 올라오더니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하세요. 같은 이웃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같은 아파트 이웃이고 몇 달간 한 번도 이상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비상 연락처 하나쯤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좋은 이웃이네. 그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들어가셨죠?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짧게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지우는요? 오늘 날씨 쌀쌀하던데 지우 옷 따뜻하게 입혔어요? 운동 가시나 봐요? 장 봤어요? 뭘 샀어요? 처음엔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하면 또 문자가 왔고, 답장을 안 하면 이번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던 게 두 번이 됐고, 세 번이 됐고, 어떤 날은 5번씩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이 끝나면 꼭 목소리가 따라왔거든요. 지우 엄마, 불 켜져 있는 거 다 알아요.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걸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 순간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지우가 곁에 있었어요. 저는 지우 눈을 손으로 가리고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쓰레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아드님이시군요. 그런데 남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곁눈질로 슬쩍 봤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멍든 것도 같고 긁힌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지 모를 냄새인데 나도 모르게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괜히 이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온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얼른 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손에 땀이 났어요. 혹시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나를 따라오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1층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거의 뛰다시피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에도 뒤를 얼마나 돌아봤는지 몰라요. 집으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비상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참으며 내는 기침 소리. 그리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낮고 떨리는 울음소리였어요. 벽 너머에서 들리는데 어찌나 가까운지 복도 불빛이 갑자기 훨씬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뛰어들어와 얼른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날 밤 내내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밤 11시, 지우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잘못 누른 거겠지 싶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지워가며 인터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마스크, 퀭한 눈, 번호판을 마구 눌러대는 손. 옆집 아들이었습니다. 열어요. 열어보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틀린 번호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문 너머에서 낮고 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숨어있네. 혼잣말처럼 저를 향해 하는 말인지 그냥 중얼거리는 건지 그게 더 무서웠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에 바짝 붙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지우가 깰까봐, 문이 열릴까봐 속으로만 외쳤어요. 제발, 제발 가라.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흠뻑 배어 있었어요. 지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평하게 자고 있는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자 옆에 아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이놈이 어젯밤에 술이 취해서 집을 잘못 봤다네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다고.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얼른 사과 안 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남자가 아들의 멱살을 잡더니 뺨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움찔하더니 어깨가 작아졌어요. 죄송합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봤습니다. 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난 팔목, 손가락 모양의 멍이었어요. 붉고 선명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하면서 아들 목 뒤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아들은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처럼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때 봤어요. 아들 손톱 밑에 검붉은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들한테도 저러는 거구나.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문 하나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남자가 진짜 무섭다고 느꼈어요. 그 무렵부터였어요. 어린이집에 지우를 데리러 가면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오셨었어요. 지우 데려가시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이요? 네. 지우 아빠라고 하셔서요. 신분증을 안 갖고 오셨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집 남자가 어린이집에서 지우 아빠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혹시 남편분 아니세요? 지우를 많이 예뻐하시던데. 아니요, 지우 아빠 없어요. 선생님, 다음에는 저 외의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가 우리 아빠래. 5살짜리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는 건 뭔가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부터 커튼을 쳤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지우한테 눈으로 신호를 줬어요. 지우도 알아챘습니다. 엄마 눈빛만 봐도 조용히 가만히 5살 아이가 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지우를 데려와 놀이터에 잠깐 내려갔어요. 지우가 미끄럼틀 타는 걸 벤치에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잠깐 봤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지우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방을 뛰어다녔어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놀이터 입구 쪽에서 지우가 걸어왔습니다. 손에 사탕을 쥐고서 엄마, 옆집 아저씨가 줬어. 주차장 입구 쪽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지우 바로 안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현관 번호판 아래쪽에 손때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 번호를 눌러본 흔적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2개였어요. 계세요? 좋은 말씀 드리려고요. 남자 옆에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 초인종은 눌러주지 마세요. 연락도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신경 써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말을 다 하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박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이웃끼리 벽을 치세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친하게 지내보려 했던 건데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봤을 때 온몸이 싸늘해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우는요? 잘 있어요? 문 너머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지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 무렵 옆집 아내를 처음 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엔 그분이 아내인 줄도 몰랐어요.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는커녕 시선을 바닥으로 깔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밝은 척 친절한 척 사는데 정작 같이 사는 아내는 왜 저렇게 투명인간 같을까? 며칠 뒤였어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다가 주소도 이름도 없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펼쳤습니다. 믿지 마세요. 저도 당했어요. 도망가세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무서워서 쓴 글씨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쪽지를 쓴 사람이 바로 그 아내라는 걸. 7년을 그 남자 옆에서 살아온 사람이 도망가라고 쓴 겁니다. 저는 그날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서 조치가 어렵습니다. 계속 기록해두세요. 기록을 하라고. 기록을.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에 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층 CCTV 영상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시스템을 열어보더니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달 20일에 영상이 없네요. 21일. 지우가 놀이터에서 사라진 날입니다. 어느 오전.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옆집 아들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가세요.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어요. 포교부터 시작해요. 친밀해지면 그 다음을 요구하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노란 옷 잘 어울리네요.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우에게 입혀보낸 옷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입술을 깨문 채 말했습니다. 도망가세요.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이사 가세요, 빨리요. 저는 집에 들어와 경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회 결과 그 남자는 전 주거지에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합의했고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타겟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웃음도 반찬도 지우를 예뻐하는 척도 전부 계획된 도구였습니다. 이사 결정은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짐을 싸는 동안에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사 가세요? 어디로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이웃으로 잘 지내보려 했던 건데. 그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담긴 그 목소리. 저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이사 트럭이 오던 날, 마지막 짐을 내리고 있을 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옆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한쪽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잘 가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엄마, 저 오빠 왜 피가 나? 불쌍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자는 뒤에서 서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지우를 재우고 이제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마치 이사 왔던 그 첫날처럼. 이사 오셨어요? 새 집은 어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여기까지? 그때 발밑에 뭔가 보였습니다. 지우 가방에 달린 토끼 키링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때 키링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이건 뭐지?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검은 기기였어요. 손톱만한 크기였습니다. GPS 추적기였습니다. 이사 전날부터 이 남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우는 잘 크고 있어요. 저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아직도 저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현관 앞에 놓인 반찬통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 그 남자가 가져왔던 것과 똑같은 반찬통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줬어? 지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아저씨. 반찬통 밑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브로콜리 아직도 안 먹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가족 식탁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은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는 정말 안전한 이웃이 살고 계시나요?